트럼프발 관세 폭풍에 요동치는 시장, 관세 무풍지대로 꼽히는 원전, 조선 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 원유 가격이 요동치는 가운데 데이터 센터 및 인공지능 수요 급증으로 전력 사용량이 크게 늘자 소형 모듈 원자로가 게임 체인저로 떠올랐는데요. 우리나라는 체코를 시작으로 다른 나라로의 수출 판로 확대에 힘쓰고 있는데 원자력 발전 도입 재개를 결정한 베트남이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와 협상에 나선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팀 코리아의 활약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네, 오늘도 서용원 SK증권 이천지점 차장님, 그다음에 곽유정 파트너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원전은 작년 6월이었나요? 그 체코 원전 이제 수주하고 난 다음에 분위기가 좋았다가 그 뒤에 계속 좀 지지부진했죠. 특히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웨스팅하우스 이 이슈가 불거지면서 이게 또 발목을 잡는 게 아니냐. 이게 과거에도 예전에 그 아랍에미리트 바카라 때도 그 한번 얘기가 있어서 그런 걱정도 좀 있었는데 작년 말에 잘 해결이 되면서 좀 분위기가 확실히 좀 나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수 차장님, 오늘 원전주 가져오시는데 어떤 포인트를 잡고 계세요? 일단 원전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이 상당히 발목을 잡았던 그렇죠.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들이 일단 정치적인 흐름들과 이제 직접적인 해소가 이제 완료가 됐다라는 점에서 앞으로 K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지 않나라고 맞습니다. 좀 보고 있습니다. 좀 내역들을 살펴보면 이 웨스팅하우스가 좀 이 분쟁이 시작된 것은 2009년이죠. 네. 바라카 원전 때부터 소송을 걸면서 그때만 해도 이제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기술료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좀 무마하는 구조로 갔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번에 있은 체코 원전에 있어서도 우리나라가 우선 협상자로 독자적인 기술로 우선 협상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재차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그거에 대한 소송을 걸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뭐 미국 연방법원의 소송까지 걸면서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대응을 그러니까요. 하는 모습들이 이어졌는데 연방법원에서도 사실 이거에 대해서 기각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웨스팅하우스와 우리나라 원전 기업들의 껄끄러운 관계들이 상당히 좀 지속돼 왔습니다. 앞으로의 원전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들도 계속해서 나왔습니다만 그러니까요. 이제 좀 정치적으로 좀 해소를 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한미 원자력 수출과 협력에 대해서 관련 부처들이 일단 1월 8일 서로 이제 협약 약정을 했고요. 협약을 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서로 협력을 하자라고 해서 원팀으로 가자라는 부분들이 해소가 됐고 이제 이게 직접적인 실무적 지원에서는 1월 16일 날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가 지적재산권에 대한 이 서로의 분쟁에 대해서 서로 합의를 했다라고 이제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새로 신규 원전에 있어서 한미 원팀으로 이제 수주를 넣겠다라는 얘기들까지 좀 나오고 그러니까요. 있는 상황이고요. 네. 물론 구체적인 서로 어느 정도 수준의 협력이 이루어지냐에 대한 부분들은 비밀 조항으로 붙여지긴 했습니다만 앞으로 좀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체코 원전의 본계약이 3월 달에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일단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분쟁을 해소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제 본계약에서 상당히 이제 직접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제 이것을 시작으로 세계 원자력 협회에서도 2035년까지 한 1,350조 규모의 원전이 급성장할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면 원전을 이제 주력하는 나라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네. 러시아, 뭐 중국, 프랑스, 그다음에 한국, 미국 이렇게거든요. 근데 한미연합팀으로 이제 함께 참여를 하게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뭐 네덜란드나 핀란드, 스웨덴 이런 나라들이 이제 신규 원전 건설을 하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프랑스가 많이 따왔습니다. 그렇죠. 주변 국가다 보니까. 유럽은 특히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이제 유럽에도 관세 부과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자국 우선주의가 좀 팽배해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 속에서 한미 연합으로 원팀으로 간다라면 거기에 대한 시너지 효과는 오히려 좀 더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어떻게 보면 트럼프 관세에 있어서는 원전 쪽은 어느 정도 좀 수혜 쪽으로 좀 이입을 수 있는 섹터인 점을 좀 감안해 본다라면 원전주에 대한 흐름들이 뭐 물론 최근에 주가가 이미 좀 그것을 반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만 앞으로의 흐름에 있어서도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사실은 웨스팅하우스가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작년에 이제 체코할 때 우리 팀 코리아 얘기했습니다만 이제 이 팀 코리아가 아니라 이제 뭐라 할까요? 이제 미국과 이제 한국, 소위 말하는 이제 한미 연합 어떤 팀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이게 좀 마케팅력이나 협상력이 좀 더
배가가 될 수 있는 건 분명히 좀 있을 겁니다. 특히 트럼프 정부에서는 더더군다나요.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한다고 그러면 약간 뭐 또 원전주들한테는 또 새로운 여러 가지 기회의 어떤 장이 열릴 수도 있다. 있는 거 충분히 좀 감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전주들 한번 또 쭉 살펴보겠습니다. 권별 앵커. 네, 원전 관련 기업들의 흐름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최근 원전 기업들이 꾸준한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체코 기대감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미국과의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도 우호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건데요. 대표적인 원전 기업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전일 한 4.5%가량 상승을 했는데요. 지난해 실적은 그다지 좋지는 않았습니다. 2023년과 비교했을 때 한 30%가량 실적이 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은 더 크죠. 우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요. 두산 스코타 파워가 체코에서 IPO를 준비 중인 사실이 또 있고요. 그리고 기관의 매수세가 1월부터 꾸준하게 유입되면서 이로 인해 주가도 5일선 위에서 움직임 이어가고 있습니다. 팀코리아의 한 기업인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요. 기관의 매수세가요. 9거래일 연속 유입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방향성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일에도 4% 이상 상승하면서 69,000원을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BHI 역시나 전일 4%가량 상승했는데요. 원전 전반적으로 기관의 매수세가 주가를 들어 올리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기술과 서전기전과 같은 중소형 관련 기업들도 해당 이슈가 있을 때마다 강한 반등이 나온다는 점, 상한가를 터치하기도 한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서 시장의 변동성에 대응을 해 보시는 것 좋을 것 같습니다. 원전 관련 기업들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데요. 최근 1월부터의 흐름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원전 기업들 가운데서 어떠한 종목을 선택을 해야 될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예, 원전 관련 좀 많죠. 쭉뭐 기사 제목에도 좀 리스트에서도 보셨습니다만 두산 에너빌부터 시작해서 한전 관련주들. 거기다가 이제 뭐 BHI 같은 최근에 BHI 같은 거 많이 오르기도 했었고 뭐 우진한테 등등등 많습니다. 그 이 중에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서 차장님은 가져온 종목은 뭡니까? 저는 좀 의아하실 수 있는 종목이긴 한데 현대건설을 좀 갖고 왔습니다. 그러게요. 최근까지 원전 관련돼서 그렇게 눈에 띄게 나오지 않았던 종목인데 그러니까 결국 원전을 짓는 이제 회사를 얘기를 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현대건설은 원전을 설계부터 이제 건설까지 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몇 안 되는 건설사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예. 최근 뭐 지금 20조 규모의 불가리아 원전 설계에 대한 부분들도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부터 이제 시작되는 부분들은 지난번 바라카 원전 이후로 15년 만에 처음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 아랍에미리트 것도 현대건설이 지었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있어서 상당히 좀 큰 규모의 좀 원전 수주가 이어졌고 절반 정도가 현대건설이 대부분 가져갈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20조 규모이기 때문에 10조 원 정도에 대한 매출 기대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최근 들어서는 또 웨스팅하우스와 슬로베니아 대형 원전에 대한 타당성 조사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웨스팅하우스와 직접적인 사업이 벌써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원전으로서의 좀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최근 현대건설이 이제 바닥권에서 강하게 좀 올라오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 뭐 이 부분들은 사실 뭐 원전 때문은 아닙니다. 최근에 실적 발표 이후 그날 급등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실적 발표 사실은 좋지는 않았는데 네, 뭐 적자를 발표를 했죠. 네. 적자를 발표한 이유들을 살펴보면 1조 2천억 가량의 이제 현대 엔지니어링과에 있어서 해외 수주 관련된 사업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 부분의 손실 부분을 이제 이번 실적에 다 반영을 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적자에 대한 부분들을 해소하면서 실적은 오히려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전망에 의해서 적자 발표가 난 당일날 오히려 주가는 급등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줬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최근 계속해서 원전 관련된 이슈가 나오고 있다라는 점을 보면 사실 그동안의 건설주들에 대한 업황이 좀 좋지 않다라는 전망 때문에 속적으로 좀 주가가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되돌림이 나왔고 실질적으로 물론 뭐 최근 뭐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뭐 철강에 대한 가격 상승과 뭐 이런 우려감들도 있습니다만 또 이제 금리 인하 기조가 된다라면 건설주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업황이 개선되는 시기가 이제 오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 볼 때 현대건설은 지금 구간에서는 충분히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시기가 오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을 해서 그런 점에서 현대건설을 원전주로서 한번 좀 뽑아봤습니다. 예.
사실 약간 역발상입니다. 우리가 원전 얘기할 때 뭐 원자로 넣고 그다음에 설계하고 뭐 이런 거 생각만 주로 하는데 따져보면 누가 져줘야 되잖아요. 그건 이제 건설사가 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전체 그 예산 중에서 이 짓는 회사가 가져가는 부분이 분명히 많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현대건설 또 가져오신 부분들 말씀 들어봤고요. 자, 우리 곽유정 파트너님은 어떤 거를 가져오셨어요? 네, 제가 사실 원전 관련 이슈 나올 때마다 항상 두산 에너빌리티 맞아요. 위주로 브리핑을 도와드렸거든요.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 다음으로 또 애정하고 있는 또 중소형 관련 기업인데요. 네. 우리기술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기술이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전에서. 원전 계측 제어 시스템을 만드는 기업인데요. 세계 4번째로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이기도 하고 네. 이 원전 계측 제어 그 시스템이 원전에서 이렇게 두뇌 역할을 하는 제어를 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굉장히 이제 중요한 설비 거구나.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 사실상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독점적인 이제 지위를 가지고서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전 관련 이슈가 나올 때마다 항상 이 원전 계측 제어 시스템 관련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다가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또 ISMR 그 소형 모듈 원전 예. 쪽 관련해서도 국책 과제에 매번 선정이 돼서 같이 함께 또 진행하고 있어서 우리 기술이. 그런 관련 레퍼런스를 또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전 관련 이슈가 나올 때마다 항상 주가 변동성도 강하게 탄력성이 있게 나오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제가 말씀드린 원전 계측 제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 국내에서 신한울 1, 2호기와 신고리 5, 6호기를 이제 공급을 하기 시작해서 지금 최근까지도 신한울 3, 4기에도 이 원전 계측 제어 시스템 독점 공급 기업으로 선정이 되면서 네. 계속해서 이와 관련된 수주구를 쌓아나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우리 기술 쪽에서 하고 있는 또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상황인데요. 원전 관련 시스템 부분은 사실 전체 그 사업 부문에서 40% 정도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방산 부문이 32%, 그리고 철도 SOC 부분이 24%, 나머지는 이제 신사업이라고 이제 보면 되는데, 우리 기술은 이런 이제 원전이나 SMR 같은 또 모멘텀도 있지만 네. 방산 지금 관련된 모멘텀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방산에서 사업 부문에 뭘 하는데요? 있기 때문에 자회사가 이제 우리 DS라는 곳이 있는데요. 현대로템의 그 장갑차가 이제 현대로템에서 만들고 있잖아요. 예. 거기 들어가는 럼플렛 타이어를 또 공급을 하고 있어서 네. 방산 관련주로도 지금 엮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네. 이 럼플렛 타이어를 독점적으로 공급을 한다고 하거든요. 네. 특히나 이 방산 자회사의 경우에는 2020년부터 매년 10%씩 실적이 성장해오고 있는데 최근에는 그 또 자회사 방산 자회사 중에서도 또 이제 다른 곳이 있어요. 우리 HQ라는 곳에서는 전차의 또 핵심 부품들을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렇게 좀 방위 산업에 대한 그러게요. 수요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서 계속해서 이 방산 사업 부분에서는 역대 계속 최대 매출액을 달성을 해나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 외에도 터키나 이런 이제 국가에도 수출 물량도 계속 좀 적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전반적으로 우리 기술의 이제 실적을 봤을 때는 중소형 기업이다 보니까 막 가시적으로 매년 폭발적인 성장이 나오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중간 뭐 철도 SOC나 또 신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비용을 또 잡아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체코 수주전으로 인해서 한수원과 항상 이제 끈끈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온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체코 수주전 1기당 한 1,000억 원 정도의 매출을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거기에 이제 2기 정도 되니까 2,000억 정도의 매출까지도 이제 향후 반영이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 기술의 실적 모멘텀도 우리 청자분들이 같이 함께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기술적으로 이제 흐름을 봤을 때 지난 이제 11월에서 12월 달에 코스닥, 코스피 시장 모두 다 좋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 영향으로 주가가 좀 떨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1월 달에 웨스팅하우스와 합의를 하게 되면서 다시금 이제 떨어진 그 지수 하락만큼 떨어진 구간만큼은 지금 회복세가 그러게요. 어느 정도 예. 나와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 이제 본계약 기점으로 해서 적어도 이제 전고점 구간대 2,600원에서 700원 구간대를 뚫어주려는 움직임이 한 번 더 나와주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우리 기술 계속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사실은 자꾸 뭔가를 일을 벌이는 그런 회사라는 측면이 좀 눈에 보이네요. 그게 또 이제 방산 쪽이 좀 더 계속 일이 좀 있다라는 거고. 예, 우리 기술까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